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농부 정학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내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예, 이겁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감을 내릴 적에는 말이죠, 먼저 그 사람의 심지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 전국만 보더라도 그렇게 느끼시죠? 국민의 힘인가요? 국힘당. 국힘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가 전에 검찰총장을 적에 말이죠, 검찰개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명 아래 무척 압력을 가했죠. 누가? 법무부 장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미운 오리 새끼 마냥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당원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어긋나게 한다는 거죠. 어긋나게.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겪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놀랄만한 일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에 치여서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포자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말이죠,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말이죠, 충청남도 청양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해가면서 기획감사실장을 지내고 또 주민복지실장도 지내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 2년을 남겨놓고 후를 벗어던지고 나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죠, 저는 9급에서 시작해서 3급 부의사관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지난 얘기 하면은 한이 없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제가 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2002년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그 당시에 저는 행정계장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행정계장 하면은 말이죠, 사무관, 지방행정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 승진 영순위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그냥 저는 면사무소 산업계장으로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속이 터지겠죠? 그렇죠? 승진 영순위인 사람이 면사무소 산업계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참 무척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어요. 이를테면 말이죠, 타산 정약용 선생이 귀향길에 오른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세로 군수에 당선된 그 편에서는 말이죠. 정학진이 쫓겨났다더라. 이런 구설수가 나더라고요. 또 낙선된 군수 편에 있던 사람은 정학진 그 사람 참 안 됐어 라고 뒤에서 쑥은대고들 그랬죠. 여튼 까십거리가 되었습니다. 행정계장 하다가 면사무소 산업계장을 하니 그러나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말이죠. 미워도 춤편에서 일하고 또 수해가 났을 적엔 말이죠.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서 열심히 일했죠. 그 한 예를 들면 말이죠. 좌천이니까 저는 출근도 게을리 할 것 같다. 또 일도 게을리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를 감시하게 됩니다. 저를 감시합니다. 심지어 군청 직원이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고 갑니다. 참, 눈물이 나죠. 눈물이. 제가 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즉보를 합니다. 즉보. 이거 대단했습니다. 이를테면 말이죠.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할까요? 창살 없는 감옥. 지역 연금 상태나 다름이 없었죠. 지역 연금 상태. 저를 감시하니까 저는 누구랑도 대화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상갓집에 혼자 가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하고 가서 조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 움직이면은 그 사람 바로 즉부가 되고 나도 역시 그렇게 즉부가 되니 혼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혼 예식장에도 혼자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혼자 사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혼자 사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저랑 같이 갔으면은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제가 감히 다른 동료, 내 좋아하는 동료들하고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튼 정말 제 공직 생활 중에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암흑의 시대. 이 지방공무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부서나 어떤 조직을 가더라도 말이죠. 제 나름대로 그 조직을 진단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개성 있는 일을 합니다. 원래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말이죠. 타산 정약용 선생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속의 길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여가였다 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의당 전설을 전설하는 찬란한 학문적 결실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난관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난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저 역시 말이죠, 좌천디서 연제제 구금디서 술로 한 세월 보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고생 한 것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이 땅에 지금 없을지도 모릅니다. 없을지도 모릅니다. 청양군에서 그렇게 그 구급에서 상급까지 오르는데 그러한 역경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죠. 밑거름이. 이처럼 자신이 겪는 고난에도 반드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행복한 농부,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행복한 농부 정학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저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요, 미지 세계를 개척을 해 나갑니다. 제 나이 몇으로 보입니까? 예, 제 나이 60대입니다. 60대. 60대에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합니다. 저는 말이죠, 그 유튜브를 하면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달라는 이야기 안 씁니다. 왜냐? 내가 도움이 되고 정말 그렇다, 그 이야기가 맞다 라고 했을 경우는 당연히 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때 행복이 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말이죠, 그 단어 자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뇌에 주입을 시키는 거죠. 뇌에. 행복은 뇌에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뇌에 주입을 세뇌를 시키고 보면 말이죠, 뇌는 가슴으로, 뇌에서 가슴으로 행복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진정 그렇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예,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이면 진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헤쳐나간다면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첫 강의 제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음 두 번째 강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질문 드린 거 있죠? 질문, 여러분들이 난관을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첫 번째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내 앞길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다음 이 강의 때 또 만납시다. 예,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